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정현태 대표입니다. 중국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 저런 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았죠.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16조 위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뭐 여러 가지 거를 다 합치면 한 26조 위엔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는 또 별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이걸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중국 지방에서 주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 중국 그 보면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예비군을 하면 뭐 연금 같은 걸 주나 봐요. 지방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급을 못 하니까 중국 그 예비군 하시던 분들이 저희 지방 정부로 가서 막 강의하고 폭동 일으키고 막 그랬던 게 신문에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폭동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핑따이궁스 우리나라 말로 뭐 평태공사 한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태공사 이렇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차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증받은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담보로 제공하는 그런 토지들도 실제로 농민들이 쓰던 거를 그냥 강제 수용한 거라서 별로 담보 가치가 없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분양 사태가 있어서 유령 도시화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이 농민공 문제를 가지고 중국은 해결하려는 해법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근데 결국 이 해법 자체가 100만 명 이하의 소도시라면은 이 호구제의 혜택이 될 수 있지만 500만 이상의 대도시 경우에는 거의 이 자유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 유령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몽골의 그 오르도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비단길 신비단길 그 일대일로에 있었던 그 유령 도시들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무슨 거대 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해결의 국면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선택과 집중인데 무엇을 이제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시진핑 일당 1인 독재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부패 정적 제거용이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사실 이런 문제에 앞장서야 되는 리커창 총리는 아마 역대 중국 역사상 가장 힘없는 총리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계열이 틀리니까요. 저기랑 보통은 이제 중국에 3가지 파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이제 요 파 하나였는데 완전히 다른 파들을 다 무력화시킨 거죠. 반부패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쳐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민주국가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황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데 시진핑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도시화.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전의 국면에 접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소유권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지였던 사람들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중국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무역 분쟁 이야기는 미국과의 분쟁 얘기는 따로 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를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